네, 딘사이트S 다니아 선생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이 아니죠. 어제 밤 사이에 시장 움직임은 또 변동성이 너무나 심했고요. 국내 증시도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만큼의 시장의 부진 나타났을까요? 음, 어제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봤는데, 네,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면 세상에 염려할 일이 없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미리부터 걱정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훈 앵커님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잘하시는데 걱정은 넣어두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걱정을 좀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럼 밤 사이 뉴욕 시장부터 어제 마감된 국내 증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제도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저는 상승 쪽을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혼조 양상을 보였죠.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잠을 못 자게 했어요. 개파락해서 급락했다가 다시 작업하다 보니까 다시 빨간불 들어서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차익 매물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협상을 위한 카드로 쓸 거냐, 단기적인 거냐, 시장에서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관세라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면 가격 멜트가 있다. 이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가장 큰 부분은 이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이쪽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둘 다 맞불을 놨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가려운 데가 결국에 미국의 곡물주들이죠. 육류라든가 농축산 이런 쪽들이 피해를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목재까지 하면서 이제 무역 전쟁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그런 우려감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4월 1일 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 또한 굉장히 우려가 나왔는데 도대체 알지 못하겠는 게 오늘 이제 새벽에 긴급 속보로 나왔던 부분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다. 이 단신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한 자존심 싸움을 줄이겠다라는지 이것이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 분명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동성 유입은 어, 증가폭과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도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제일 큰 부분들은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 자극은 기정사실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은행과 보험 섹터들이 많이 빠졌어요. 자 이것은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들은 부실 채권 증가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소득이 감소하면서 리볼빙 카드론에서 리볼빙에 대한 부실 부분,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주택담보 모기지라든가 크레딧 대출 이런 쪽에 대한 부담, 그 부실 증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처음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불안함이 남아있다면 아무래도 지갑을 닫겠죠. 그래서 이제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도 향후 전망치에서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회복될 때까지는 미국 시장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혼조 양상을 보일 수 있고 낙폭 과대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감사에서 박스권의 등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었죠. 오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2% 가까이 상승했다가 급등 나오면서
AI 섹터들이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AI 때문에 피해를 받던 원전이라든가 양자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까지들의 전력 섹터들까지도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 부분이 나오면서 항공 쪽들이 여행 쪽들이 이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방산과 은행, 카드, 통신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실적 개선이 기대됐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그 투자가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보안 필요한 옥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올라플릭스 홀딩스라든가 발라드 파워, 퓨얼셀 에너지, 솔라엣지, 뉴스케일 파워, 디웨이브 컴텀, 엔비디아.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인공지능 쪽들이 빠지면서 피해를 봤던 것들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월그린 부츠 역시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대로 이제 소비 위축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때문에 베스트바이가 큰 폭의 그 하락을 보였고, 델타 항공도 마찬가지 하락을 보였고, AT&T라든가 인텔, 사운드하운드 이런 쪽들이 낙폭이 컸어요. 그러면서 ETF 쪽을 보면 이제 반도체가 낙폭까지 반등 나왔고, 헬스케어와 보안, 클라우드 쪽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대마라든가 의료기기, 전자결제, 방산, 항공 섹터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모처럼 만에 M7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중 3.46%까지 급등하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4.6%까지 상승했다가 머리 위에 꼬리, 즉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서 상승폭을 1%대로 이제 줄여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브로드컴 역시도 장중 3.7%까지 급락했다가 0.26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어, 딥시크라든가 데이터 센터 투자 취소 때문에 시장에서 낙폭이 컸던 인공지능 섹터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들 역시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지수의 낙폭은 어느 정도 장중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살아날 기미를 못 보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261달러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270달러대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261달러에서 지지받는지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지켜봤으면 좋겠고, 원자재 쪽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무역 분쟁이 계속 강하게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금이 2,930불대로 반등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태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류 역시도 낙폭이 컸다가 이제 소폭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자 그러면 불이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4.5달러 센트에 대한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비철금속 섹터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천연가스가 바닥 찍고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4.55 이 고점을 돌파한 그런 모습이라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4.5를 돌파하면 다시 5포인트 돌파 이거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78,650달러 순에서는 대기 매수가 짱짱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궁극적으로 오늘 장중에 5.5% 가까이 급락하면서 81,740불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저가 매수에 유입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88,500불대까지 회복되는 이런 모습 보이면, 결국엔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확인하면 미국의 M7을 비롯해서 기술주 나스닥들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지금 보면 옥수수라든가 대두
이런 쪽들이 크게 빠지고 있죠. 결국에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 미국의 타겟들이 이제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런 것들 보면 단기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체크하고 할 거는 기술주들 비트코인 지표로 하나 본다면 어느 정도 바닥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은 이제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00일 지지 이런 쪽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흔들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8,000 포인트 선에서는 저가 매수가 있는 그런 국면이지만 설사 18,000달러 수준을 이탈하더라도 300일에서는 강한 하방 경직으로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이 간접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중국을 보면 미국에서 미드 관세 엄포를 10에 10더 이렇게 외쳐도 꿈쩍 안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양해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양해에서 발표를 하면서 내용을 기대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즉 금리 인하 쪽의 기대감과 함께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대책, 이 부분까지 이제 기대가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부분과 부동산 부양, 요 부분이 나온다면 중국 증시는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에서 다시 한번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이 지금 많이 답답할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주들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결국 이제 방산주들이 지수 하락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은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올려야 될지 이 부분이 일본 입장에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N1대를 보면 985원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985원대 급등했던 부분이 언제냐면 지금 2023년 5월 달 부분이에요. 장중 1,000원이 넘었던 그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의 우려감들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엔화가 장중 985원까지 갔다가 969원으로 일단 마감한 부분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엔화 역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원화에 강세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에 따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 4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 6포인트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투자 심리가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의 순환 매들, 반도체, 인공지능이 쉬는 시점에서 이제 방산과 조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회복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부터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지금까지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타겟으로 했다면 이제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 부분이 이제 현실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요인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됐을 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시장의 흔들림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엔화가 고점 대비 크게 대밀리면서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상태 보면은 3월 1일 첫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900억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3,800억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했던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11시 20분경에는 대략 1,700억 정도 선물을 매수했다가 어, 3시 20분 단일가 되기 시작해서 3천억으로 매도 늘렸어요. 그러면서 6시 마감해서 3,800억으로 선물 매도를 늘린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모건스탠 캐피탈 인덱스 재조정에 따른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 외국인들 선물 한 5,5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온다면 최근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강한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아니면 매도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고 매수가 늘어난다면 직전 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CMA라든가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이고 수익증권인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66조 6,700억 꾸준해요. 물론 해외 주식형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작지만 꾸준히 유입되는 것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다소 이제 한바탕 또 이제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 신용융자 부분이죠.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18조 2천억으로 해서 바닥권 대비 한 달 전 대비 대략적으로 2조 7천억 정도 신용융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신용담보 비율 관리가 안 됐을 땐 이게 지수를 흔드는 트리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시 당부드리지만 신용관리, 담보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렇다면은 요걸 털어먹으려고 아무리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낙폭은 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인터배터리 2025 말도만 그동안 기대가 많았는데 어제까지 낙폭이 컸거든요. 배터리 섹터들. 그러면 오늘 인터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나 배터리 반등 나올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메디컬 재팬 오사카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딥노이드가 시험 데이터 발표하기 때문에 의료 AI 섹터도 한번 반등 나올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자동차 액션 플랜을 발표해 그러면 전기차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기 때문에 차량 부품 쪽도 반등 나올지 보자. 그리고 오늘 임시국회 개원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대책들이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집중해서 볼 거는 인터 배터리하고 메디컬 재팬 오사카 관련 행사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들은 오늘 행사 때문에 보고 대신에 오늘 새벽에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재건과 방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방산은 어제 강했고 재건은 어제 개타락했다가 다시 매수에 유입되면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건과 방산 이쪽을 1순위로 보고 조선과 2차 전지를 2순위로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과연 2차 전지주들 어제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벤트와 함께도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 함께 지켜보겠고요. 지난 하대시 종목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주 가운데 이제 어제 한화오션과 태광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태광의 주가가 크게 올랐죠? 네. 드디어 이제 목 빠지게 기다렸던 한화오션 어제부로 목표 주가 85,000원은 네. 달성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간이 작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네, 하차하고 조정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이 크신 분들은 어제 조선 섹터에 굉장히 긍정적인 게 나왔죠. 미국이 30년간 매년 42조 군함을 제조할 것이고 그다음에
매년 10조 원 군한 MRO를 발주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한화오션과 HJ 중공업이 될 것이다.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개선까지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하차하신 분들은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간 크게 가실 분들은 82,000원을 지켜주면 92,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태광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조선 기자재 섹터들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태광이 움직였던 경우는 우리 이제 산자부 장관이 미국 측과 만나면서 미국 측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해라. 참여를 부탁한 게 아니라 참여하라. 거의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무언의 압박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로 인해서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25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략적으로 약 예상 52% 되고 16년도까지는 16% 영업이익 증가율 되면서 실적 호전이 기대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과 연기금들, 기관들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봤지만 23,000원 전후에서 우리 적극 매수하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3자 또 돌파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1차는 안전하게 하실 분은 28,000원 보시고 욕심내실 분들은 3자 돌파하는 것들 확인해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하드슈 종목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즘 단야 선생님과 제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의주에서 방산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집중하고 계신 쪽이 방산이시더라고요. 네, 어제는 조선 똑같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은 방산인데 이쪽이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네.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미국과 나토가 척을 지면 나토 입장에서도 자력으로 군비를 확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독일이 인프라 투자에 700조를 투자하는데 이 중에 국방비를 확대할 거라는 음.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연합도 1229조를 동원해서 재무장을 할 것이다. 그 발표를 했는데 네. 그동안은 이제 저는 간이 작아서 안전하게 갔는데 이 방산 섹터를 보면 대부분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간 크게 한번 신고가 섹터에 있는 쪽들을 관심을 보고 싶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이 요게 이제 부합하는 주식이에요. 대장으로 보면은 저도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1번 픽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갑자기 간이 안 커져서 중간쯤에 해당하는 현대로템 85,500원에서 동시호가 매수하시고 손절은 78,000원 좀 넉넉하게 봤습니다. 이쪽을 보시고 목표 주가는 신고가 11만 원 돌파 확인해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드슈 종목은 현대로템 선택하셨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특징 종목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시간에서 뭐 움직였던 거는 그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요 이슈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기대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철강 관세 때문에 어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해서 넥스틸이 이제 대장 역할에서 강하게 움직였고 NIST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움직였는데 일단 거래량 측면을 본다면 저는 NIST보다는 넥스틸 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철강 관세 부분이기 때문에 넥스틸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간의 단위가 특징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오늘 탑픽은 현대로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